안녕하세요, 밀떡튜브입니다. 오늘은 한국 대 남미 군사력 비교를 주제로 한 영상인데요. 단순히 전력만 비교를 하는 것이니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남미도 EU, 아프리카 연합에 이어 남미 연합을 창설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이 탈퇴하면서 해체 위기에 놓였는데요. 그래서 남미에서 국력이 상위권에 속하는 6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페루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현재 남미의 군사력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예나 지금이나 GDP와 군사력에선 브라질이 독보적 원탑이며 과거 쌍벽을 이뤘던 아르헨티나는 영국과의 포클랜드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몰락했습니다. 반면 규모와는 별개로 칠레군은 남미에서 가장 현대화된 군대로 평가받는데요. 이제 국력을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인데요. 한국은 5,178만 명, 남미는 3억 6,420만 명입니다. 다음은 GDP인데요. 한국은 1조 7,200억 달러, 남미는 3조 2,700억 달러입니다. 참고로 남미 전체 인구는 6억 2,600만 명, GDP는 5조 6천억 달러인데요. 총 GDP는 미국과 중국, EU 다음가는 세계 4위에 해당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불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농업, 목축업 같은 1차 산업과 지하자원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20-30년 내에 아세안에게 뒤처질 것으로 평가하는데요. 다음은 국방비입니다. 한국은 54조, 남미는 67조인데요. 참고로 남미의 지역 강국이자 최강자인 브라질은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33조 원을 투자하며 남미 전체 국방비의 절반이 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제 병력을 비교할 텐데요. 상비군은 한국 58만 명, 남미는 89만 7천 명입니다. 예비군은 한국 270만 명, 남미는 171만 명인데요. 다음은 육군입니다. 먼저 기갑전력을 비교할 텐데요. 한국은 2,400대의 전차와 14,00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미는 1,344대의 전차와 6,190대의 장갑차를 보유했는데요. 다음은 포병전력입니다. 한국은 3,500문의 견인포와 3,150문의 자주포, 420문의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남미는 2,124문의 견인포와 221문의 자주포, 300문의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한국의 우위인데요. 특히 기갑전력은 한국이 강한 것도 있지만 남미가 이상할 정도로 빈약합니다. 현존 전차 중 4위 안에 드는 K2 흑표를 포함해 3.5세대 전차를 1,600대 이상 보유한 한국에 비해 남미는 3세대 전차 170대를 제외한 나머지가 2세대 이하 전차들 뿐인데요. 그나마 규모를 제외하고 가장 현대화되었다고 평가받는 칠레군이 레오파드 2A4를 170대 보유했고 남미 최강인 브라질조차 2세대 M60 패튼과 레오파드 1 300대가 전부입니다. 포병 전력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수적으로도 크게 밀릴 뿐더러 남미의 대부분 포병 전력이 30-40년은 좋게 넘은 포들이 주력이라 질적으로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깎아내릴 수는 없는 게 만약 한국은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 중국의 대규모 전면전에 맞서야 하지만 남미는 그럴 일이 전혀 없기에 딱 자국 치안을 방비할 육군만 양성했는데요. 다음은 공군인데요. 먼저 전술기입니다. 한국은 362대, 남미는 110대인데요. 다음은 공격기입니다. 한국은 60대, 남미는 81대인데요. 이제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입니다. 한국은 각각 4대, 남미는 각각 6대와 9대를 보유했는데요. 공군 역시 육군만큼은 아니어도 한국의 압승입니다. 전술기에서 한국은 4.5세대 KF-16과 F-15K 226대와 5세대 F-35를 16대 보유 중인데요. 반면 남미는 110대의 전술기 중 칠레가 보유한 F-16 46대를 제외하면 전부 3세대 기체입니다. 그나마도 브라질이 4.5세대 그리펜 NG 36대를 2021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 세계를 휩쓸은 코로나19에 브라질도 확진자가 38,000명을 넘긴과 동시에 경제 손실도 심각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반면 질적으로는 열세지만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 같은 지원기 전력은 이상하게 충실해 그야말로 계륵입니다. 마지막은 해군입니다. 먼저 3,000톤급 이상 수상함인데요. 한국은 21척, 남미는 28척입니다. 다음은 잠수함인데요. 한국은 18척, 남미는 19척입니다. 마지막은 상륙함인데요. 한국은 10척, 남미는 7척입니다. 해군은 한국의 확실한 우위이지만 방심할 순 없는데요. 수상함 전력에선 한국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한국은 함대 방공이 가능한 1만 톤의 이지스함 3척을 포함해 대부분 함정들이 개함 방공이 가능합니다. 반면 남미는 신기하게도 모든 수상함들이 7-80년대에 건조한 태역함정이라 노후화가 심각하며 전부 3,000톤대 함정들이라 한국의 수상함 전력과 비교가 무의미한데요. 하지만 잠수함 전력은 한국이 우위이긴 하지만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남미의 잠수함 19척 중 17척이 현재 한국 해군도 운영하는 209급 잠수함인데요. 물론 한국 해군도 최대 약점인 대잠 전력을 보완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륙함은 딱히 눈여겨볼 건 없지만 의외로 브라질 해군은 항모 운용국으로 32,000톤의 상파울루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제 위기 때문에 보수와 개량을 포기하고 올해 퇴역할 예정입니다. 대신 영국에서 22,000톤의 오션급 강습 상륙함을 도입해 아틀란티코란 이름으로 운용 중인데요. 또한 놀랍게도 브라질은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원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육해공 모두 한국의 확실한 우위인데요. 그런데 남미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빈약해 싱거웠습니다. 하지만 나름 부러웠는데요. 남미는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밀집하고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는 헬브가와 달리 기본적인 치안 유지를 제외하고는 딱히 군사력을 증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